2차 대전, 유럽. 여기 한 미군 장교가 있다. 밀려드는 독일군을 막기 위해 분투했지만 티거 중전차 앞에서는 그 역시 무력한 존재이다. 바주카도 대전차포도 아군 전차도 없다. 이런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만약 그를 구해줄 존재가 있다면 바로 유럽과 태평양의 하늘의 지배자인 P-51 머스탱이다. 1940년 4월 영국 본토 항공전 직전, 영국 공군은 미국에 전투기 구매단을 보낸다. 영국 공군은 당시 생산력, 스펙 등에서 루프트바페에게 밀리는 상태였다. 그러나 당시 미국이 가지고 있던 전투기는 P-39 에어커브라, P-40 워허크, F-4F 와일드캣 정도였는데 문제는 저기서 그나마 쓸만했던 게 P-40 워허크, 그것도 BF-109에 비하면 영 별로인 물건이었다. 튼튼하지만 그만큼 둔해서 제공 전투기로서는 한계가 있었으며 독일 베테랑 전투기 조종사 입장에서는 P-40을 상대하는 건 식은 죽 먹기였다. 결국 영국 공군은 울며 겨자 먹기로 그나마 나았던 P-40을 선택했는데 산 넘어 산이라고 이번에는 P-40 제작사였던 커티스의 생산 능력이 딸렸다. 결국 모자란 생산력을 땜빵하기 위해 영국 구매단이 찾아간 곳은 경쟁사였던 노스 아메리카였다. 이때 노스 아메리카사는 계속 신형 전투기 설계안을 미 공군에게 제안했지만 새로 전투기 만들죠? 뭐하러 자원 낭비함, 그냥 P-40으로 충분하지 라는 답변만 듣고 있어서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한 상황이었다. 그런데 난데없이 영국 놈들이 갑툭튀해서 경쟁사 애들 물건이나 만들어 달라고 하니 노스 아메리카사 입장에서는 돈 주는데 안 할 수도 없고 대단히 난감했다. 그래서 당시 사장 제임스 킨델버거는 주임 설계기사 에드거 스미트와 이야기를 나누는데 영국 놈들이 우리더러 경쟁사 전투기를 만들어 달라네? 인생 진짜. 제가 끝내주는 설계 하나 있는데 그걸로 역제안을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노스 아메리카 사장은 그 설계도를 들고 영국에 한 가지 제안을 한다. 우리에게 딱 4달만 주면 저거보다 더 좋은 거 만들어 줄게. 마침 영국도 P-40을 좋아서 고른 상황이 아니었던 만큼 바로 이 떡밥을 물었고 4달 안에 만들면 400대 사주겠는데 4달 안에 못 만들면 발주 그딴 거 없다는 조건으로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버렸다. 그리고 노스 아메리카사는 미 공군에게 퇴짜 맞은 설계안을 기초로 117일, 그러니까 3달하고도 27일 만에 진짜로 P-51 머스탱을 완성했다. 당시 P-40과 같은 앨리슨 엔진을 탑재했던 머스탱은 P-40에 비해 모든 면에서 우위를 차지한 기체였고 주문자였던 영국은 입이 찢어져라 좋아하면서 계약서대로 즉시 320대를 가져갔다. 그러나 초기형이었던 A형은 분명 저고도에서는 BF-109보다 좋았는데 고도 4000m가 넘어가는 순간 어째서인지 성능이 고자가 되는 문제가 있었다. 결국 영국은 P-51A형을 그냥 지상공격기로 운영하였다. 로 끝났으면 이게 깡패 취급받을 일이 없었겠지. 비록 수뇌부 쪽에서는 P-51A의 처절한 고고도 성능을 보고 제공 전투용으로는 답이 없다는 판단하에 공격기로만 써먹고 있었지만 정작 공군 기술진들은 생각이 달랐다. 분명히 4000m 아래로만 한정하면 끝내주게 좋은데 말이지. 아무래도 엔진 문제가 아닐까? 그러한 판단하에 본격적으로 개조를 시작한 P-51A형은 이미 한창 루프트바페를 부수고 다녔던 스피파이어 전투기로 검증된 롤스로이스 멀린 6일 엔진을 탑재했다. 그러자마자 최대 시속이 무려 80km나 늘어나 700km대를 돌파하고 고도에 상관없이 모든 기동을 잘 소화해내는 충격과 공포의 성능 향상을 이루었다. 머스탱의 근본적인 문제는 설계가 아니라 과급기 문제로 고고도에서 힘이 딸리는 앨리슨 엔진이었다는 사실을 증명한 셈이었다. 이 소식을 들은 영국 공군은 곧바로 머스탱 MK3라는 이름으로 노스 아메리칸사에 추가 발주를 요청했다. 또한 미 공군은 본의 아니게 이 결과로 어부지리를 차지했는데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P-40이 정작 유럽에서 신나게 털려나가는 도중에 난데없이 사상 최고 성능의 자국산 전투기가 무슨 금도끼 운도끼처럼 뚝 떨어진 셈이었다.
머스탱의 성능 향상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는데 B형부터 설계를 본격적으로 멀린 엔진에 맞춰 변경하고 외부 연료 탱크를 장착하니 2700km라는 말도 안 되는 항속거리를 가지게 되었다. 이게 어느 정도냐고? 내구도는 구렸지만 기동 성능은 상위권인 제로센이 외부 탱크 다 달고 3300km였는데 제로센은 시속 200km로 항속거리 3300km를 찍었으나 머스탱은 시속 440km로 항속거리 2700km를 찍었던 것. 이 무식한 항속거리 덕분에 머스탱은 폭격 작전에서 엄청난 이득을 볼 수 있었다. 당시 폭격기 호위 임무를 주로 맡았던 전투기가 나르는 맥주통 P-47이었는데 이놈은 무슨 아메리칸 머슬카 마냥 엔진을 2000마력 폭격기 엔진으로 때려박고 거기에 장갑을 떡칠하는 바람에 연비가 박살나 버려서 항속거리를 아무리 길게 잡아도 2000km가 한계였다. 그 정도면 독일 국경까지 간 후에 호위기는 기름이 떨어져 돌아가고 폭격기들만 홀로 남아 폭격을 해야 했는데 이러니 독일 공군은 아예 호위기가 돌아가는 시간에 돌입할 정도였고 호위기로서의 의미가 없었다. 그래서 P-47 대신 멀린 엔진을 단 P-51B 머스탱을 호위로 붙여줬더니 이쯤 되면 호위기들 다 갔겠지? 하면서 돌입한 독일 공군기들을 말 그대로 불살라버리고 다녔다. 그리고 이때부터 독일 공군은 연합공군에게 탈탈 털리는 시세가 되었다. 물론 이런 B형도 단점이 없진 않았다. 모든 시리즈를 통틀어 비행 성능 자체는 BF109 시리즈와 비교했을 때 선회력이 약간 떨어지는 정도였으며 저속 비행 시 툭하면 옆으로 빙 돌아버리는 극도의 불안정 발생, 기관총 배치가 잘못되어 있어서 탄 걸림이 자주 발생하고 M2 사정이었던 기본 무장도 충분한 화력은 아닌데다가 캐노피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같이 들어왔던 것. B형까지의 머스탱은 캐노피가 BF109와 상당히 유사했는데 여닫는 방식이 복잡하고 후방 시야가 안 좋았을 뿐더러 BF109와 닮았던 관계로 아차하면 바로 팀킬이 터지게 만드는 원인 중 하나였다.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 실수로 아군 머스탱을 격추시킨 파일럿이 영창 가긴 싫어서 BF109 이 격추로 기록했더니 같이 있던 폭격기 사수가 BF109가 맞다고 증언해주는 바람에 적기 격추로 인정되어 버린 기막힌 사건도 있었을 정도. 설계 자체의 문제로는 BC 후기형부터 조종석 뒤에 새로 만든 연료탱크에 위치 문제가 있었는데 이놈의 연료탱크가 연료량에 따라 무게중심을 여기저기 옮겨대는 상당히 끔찍한 단점을 가지고 있었다. 이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보통 전투기들이 외부 연료탱크를 먼저 소모하는 데 비해 머스탱은 조종석 뒤의 연료탱크를 최대한 빨리 소모시키는 형태로 운용해야 했다. 그래서 한 번 더 진화한 게 바로 P-51D. 저속 비행 시 안정성을 위해 꼬리날개 길이를 늘리고 화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 사정이었던 M2 중기관총을 6정으로 기총 배치를 바꾸면서 탄걸림까지 해결하고 물방울 캐노피로 갈아치워버리면서 후방시야, 탈출 문제, 피하 식별 문제를 대부분 해결. 연료탱크까지 개량하며 안 그래도 미친 항속거리를 더 늘린 D형은 그야말로 최고의 호위기였다. 문제는 여기서 머스탱 업그레이드가 완전히 끝난 게 아니었다. 외계인 고문은 붙여도 알라도 예수도 없이 무자비하게 진행되었는데 D형 중에 후반기 생산품들은 일명 에이스메이커로 불리는 K14 자이로 조준기를 추가로 장착했다. 이게 좀 많이 쇼킹한 게 이 조준기의 능력은 바로 예측샷 보정이라는 독일군도 제대로 양산하지 못한 황당하기 짝이 없는 괴물 파츠였다. 워썬더 공중전에서 캐주얼에나 지원하는 기능을 이놈들은 리얼리스틱에서 쓰고 다닌 셈이었다. 결국 독일 공군은 풀업 머스탱을 상대하다 싸그리 갈려나갔고 1944년 6월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진행될 당시 긴급 출격으로 즉시 나타난 독일기는 단 2대. 상륙 작전 날 공습을 가한 독일기는 고작 100여 대 정도밖에 안 되는 그야말로 안드로메다 관광을 떠나버렸다. 영국 본토 항공전에서 항공기 2500여 대를 동원할 능력을 지녔던 루프트바페의 최후는 비참했다. 이 당시 머스탱에 대한 독일의 반응은
베를린 상공에 나타난 머스탱을 보고 졌어. 우린 이미 전쟁에서 진 거야. 라는 자폭 선언을 해버린 헤르만 괴링의 말로 요약이 가능하다. 태평양에서는 P-38에게도 빌빌대던 애들에게 너무 많은 걸 바라지는 말자. 이렇게 명실상부 2차 대전의 유럽, 태평양 하늘의 패왕으로 이름을 남긴 머스탱은 2차 대전이 끝나고 F5일로 개명한 후 명예로운 은퇴를 할 예정이었으나 6.25 전쟁이 발발했다. 미군은 부랴부랴 주 방위군에 있던 것들을 긁어모았고 머스탱은 다시 일선에 복귀하여 한국 공군 최초의 전투기로 기록을 남기게 된다. 물론 6.25부터는 본격적인 제트 전투기 시대가 열린 만큼 공중전이 아닌 지상전을 주로 담당했지만 한국 공군의 포텐을 보여준 승오리 철교 폭파 작전 등의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면서 노병의 힘을 보여줬다. 그리고 그 노병의 힘은 네임드 머스탱, 신념의 조인기로서 역사에 남게 된다. 여담으로 P51D 모델 중에 일부는 좀 변태적인 개량을 했었는데 대표적인 게 바로 P82 트윈 머스탱. 쌈박한 네이밍 그대로 머스탱 2대를 그냥 이어버린 물건이었다. 본격적인 장거리 호위 정찰용 기체이며 생긴 대로 파일럿도 2명이 들어가서 교대로 밥도 먹고 눈도 붙여가면서 임무를 수행했다. 황당한 건 이 물건이 6.25 전쟁 때 최초의 공산군 전투기 격추 기록을 가지고 있다는 것. 어떤 놈이 이런 변태한테 격추되었냐면 바로 소련의 머스탱이라고도 부를 정도로 성공적인 전투기였던 야크9. 제트 전투기의 시대에 전쟁의 시작을 알린 양측 전투기들이 둘 다 2차 대전에 쓰던 물건이라니 역시 클래스는 영원하다.